늦게 오셨네요. 예, 저는 지금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 그 투쟁 중에 이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안 되겠다. 아니 이거 예 옆으로 좀 할게요. 지난 싸움 중에 이 사람들이 저를 이제 핍박하느라고 이런저런 죄목을 해서 8개의 모두 8개의 재판을 걸었죠. 기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한 번이라도 재판에 연루가 돼서 재판정에 가면은 좀 떨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8개를 지금 4년 동안 받았으니 그게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성준경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가서 아직 안 내셨는데 전 냈어요. 그냥 벌금이 아니고 소송 비용인데 그 내라고 그래서 냈습니다. 그 상대편 선관위에 변호사비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비 때문에 아니 근데 안 내면 안 된다. 졌다고 그래서 이제 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제 것 때문에 제가 그때 대법원 재판 받았을 때 진 것 그것 때문에도 냈고 이번에 또 다른 것 전체 무효소송과 관련된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제가 냈습니다. 예, 안 내려고 이제 버텼는데, 걔네들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낼 수도 있지만,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랬고요. 오늘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제가 다녀왔는데, 이거 굉장히 웃긴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CPEC 연설한 건 보셨을 거고, CPEC 연설 제가 한 다음에 이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만 기다리면 제가 그 사람 만나려고 백악관에도 들어갔고, 다음에 골프장도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 뵐 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가서 정당하게 연설자로서 만나 뵈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는 3월 15일 날 여기에서 있는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아야 한다. 패스트트랙 재판을 제가 몇 번을 못 나갔어요. 미국에 있느라고. 그러니까 영장을 쳤어요. 구인 하나. 그래서 구인했는데 국내에 없으니까 한 번 집행이 안 됐고 다음번에 이제 또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미국에 갔다 왔으니까 입국을 했으니까 15일 동안 가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택 격리를 하는 도중에 경찰과 3명이 찾아와서 아빠 계시냐? 아빠 여기 같은 단지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좀 자택 격리 중이시다 그랬더니 3월 15일 날 재판에 꼭 나오시라고 그래라. 안 그러면 구인된다. 강제 구인된다. 잡아간다. 그래서 꼭 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갔어요. 15일 날. 그런데 15일 날 12시까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아니 저는 10시까지 안 오면 잡아간다 그러고 영장도 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갔죠. 갔더니 판사께서 12시까지 격리면 12시까지 차에 있다가 들어와라. 그래서 12시까지 차에 있다가 12시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했는데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12시인데 왜 10시에 나왔냐고. 이건 아니 한 판사는 안 오면 잡아놓는다고 그러고 갔더니 그것 때문에 판사가 저한테 유죄를 때린 거예요. 유죄라고 해봤자 70만 원 벌금을 1년 유예한다. 벌금 1년 유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가지고 70만 원에다 1년 징역에다가 그게 유예된다. 이게 아니고 70만 원의 벌금을 1년 동안 아무 죄가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빨간 줄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소심을 이제 신청을 했고 오늘 권영 변호사님께서 써주신 진술서까지 같이 했는데 신분을 확인할 게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11월 26일에 열기로 하고 오늘은 좀 간단히 해서 이제 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보다 이제 아는 분들이에요. 몇 분을 빼놓으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인하대학교에서 정말 명문 인하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몰래 숨어한 것도 아니고 법학대학 전문대학원에 대학원 원장께서 와서 축사도 해주시고 황교안 대표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이런 속에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가
너무나 훌륭했고 몰랐던 분들, 인천에 있던 분들이 오늘 제가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습니다만은 허병기 교수님 오늘 이거 쫙 하는 거 들으셨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참 와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빡빡하게 그냥 대강에서 이거 저 부정선거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빽빽한 그 저 논리로 검증을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검증을 해서 딱 맞는 말씀만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신 걸 들으면 우리 투사들도 아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게 이 추측에 근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부정이 실제로 저질러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이학주 저 대표께서 김대중 이름 외우기 좋죠. 김대중 의원께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인천광역시 의회 안에서 해보자. 이거는요 비수로 그냥 가슴을 꽉 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그 다큐멘터리 상영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이 사람들 우리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영화를 국회 안에서 했었어요. 국회의원 2명이 함께 개최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세미나를 부정선거 관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여기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4년 넘는 기간에 싸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커요. 실제로 하는 목소리 그것도 크지만 그거 아니고 제가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귀를 쫑긋하고 왜 유명해서 그런지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듣죠. 두 번째는 이 기자를 했기 때문에 23년 동안 기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말 중에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리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듣는다고 아무거나 쓰면은 그게 여기 기자님들 계시겠지만 그게 이렇게 쓰면 그게 기사가 되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듣는 것, 맞는 것, 틀리는 것을 딱 가려서 들어서 그걸로 기사를 써서 특종을 해서 방송 대상은 1년에 딱 한 명만 가장 훌륭한 기자한테 주는 게 방송 대상이에요. 그 부문별로. 그걸 2번이나 받았어요, 제가. 입사한 지 4년 만에, 4년 차에 첫 번째 받았고, 9시 뉴스 앵커 할 때 받았고, 이렇게 2번을 받았는데, 그런 능력이 있죠. 그게, 제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봅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 이야기면, 여기 시골 총부님 같이, 저기 시골에 계셔도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시죠? 찾아가셨잖아요. 네, 장재원 박사님도 찾아가셨어요. 그 뒤로 제가 찾아가고, 찾아가서 뵙습니다. 만나 뵙고, 여쭙고, 네? 공부하고, 이렇게 해요. 어느 얘기는 바로 같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는 보석 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됐어요.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잘 못해요. 나중에 봤더니, 대단한 거라고, 끝났어요. 이러더니, 제가 그걸 갖고, 이렇게 막 써온 걸 갖고 설명을 해도 안 되길래 와서 엑셀에다 딱 집어넣거든요. 덧셈을 하는데 덧셈부터 틀렸어요. 덧셈이 틀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입력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이분은 보석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 이론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 문 앞에 서서 하는 걸 잘 하는데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따로 만나기도 힘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한 대에 모았잖아요. 모으면 어떤 일이 있냐? 이따가 궁금한 거 많으니까 막 여쭤봐도 돼요.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 간의 교류입니다. 여기에 많이 알고 있는 분들, 다음에 자기가 믿는, 확신하는 것에 대한 것에 평소에 옆에 사람이 듣고 10분 다 됐네. 아이고. 예.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10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예, 소통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소통과 교감을 해서 서로 아 그렇구나. 이게 평소에 궁금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아 그 말씀이 아니구나. 아 그러면 이거 부분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장지원 박사님도 찾아가셨잖아요. 시골까지. 내가 가서 여쭤봤더니 아 여기서 저 장지원 박사님 같이 김치찌개 먹던데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뭘 물어보셨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검증을 하고 다음에 격려도 하는 거예요. 아 힘드셨죠. 혼자 뭐 어디 뭐 저 용돈 주는 데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그 4년 동안 버티는데 힘드셨습니까? 나는 직업이라도 있지. 뭐 이런 얘기들 예? 아 식사나 같이 하시죠. 뭐 이런 얘기들 다음번에 만나가지고 우리 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겠죠. 전화 드려도 되겠죠.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의 실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5일이니까 며칠 안 남은 오늘 22일이죠. 3일 뒤에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대선을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대선 지난번에 있었던 거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파원 하면 대선 같은 거 며칠 보고 기사도 안 쓰는데 저는 석 달 동안을 저기만 봤어요. 부정선거 대선만 봤어요. 그 전, 후 다 해서 본 것을 전부 다 조합할 때 이거는 분명한 부정선거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계속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 묻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자부하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나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힘이 요즘에 좀 빠진 것 같죠. 이렇게 좀 이거 뭐 저 돌파구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돌파구가 있는 게 이번에 선거 있었죠? 교육감 선거. 다른 선거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그 겨울 교육감 보궐선거였습니다. 7만 명? 70만 명인가? 예, 그런 분이 7만 명인가쯤이 그 사전선거를 하고 122만 명이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야 돼요? 120. 당일에서 나야죠. 당일에서 조전혁 후보가 10만 표를 이겼어요. 그러면 요만큼 3분의 1인, 그러니까 반이죠. 그러면 5만 표를 이겨야지. 그래서 조전혁 후보가 15만 표를 이겼어야 마땅한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만큼에서 10만 표를 이겼는데 요만큼에서 18만 표를 쳤어요. 이게 어쩌면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저도요, 당일 선거에서 3,000표를 이겼어요. 3,000표를 이겼으면 요만큼 있는 사전투표에서 1,500표를 이겨서 4,500표를 이겼어야죠. 근데 이만큼에서 3,000표를 이겼는데 요만큼에서 6,000표를 졌다고 나오잖아요. 사전투표. 이게 계속되니까 사실 같습니까? 뉴 노멀 같아요? 정상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 치과 의사 그분도 그러셨고 대수의 법칙 오늘 아까 말씀하셨을 거예요. 충분히 큰 표본 집단이라면 모 집단의 성격에 수렴한다. 같아져야 된다. 비슷해야 한다. 전제가 붙습니다. 충분히 큰 표본 집단이라면 뭐 수만 명이 3,000명이라고 고기를 넘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걸 훨씬 넘는 수십만 수백만이 하는 투표에서 아주 그냥 같은 모집단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하는데 여긴 틀리고 그게 서로가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예? 훨씬 넘어서 이게 자주 있느냐? 한 번도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오는 게 수십억, 일십, 백, 천만, 10만, 명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조, 10조, 100조, 천천경, 10경, 100경, 천경 해. 거기까지 가는 거분의 일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나갔던 후보가 가장 힘이 있으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나 한번 재검표할까 여기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갔더니 가서 내가 통해서 내가 쓴 글을 긁어다 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뭐 따라 왔어요. 득달같이 왔대요. 나한테 전달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득달같이 와가지고 봤더니 그거를 AI에다 물어봤어. 내가 얘기한 게 어떻게 맞고 틀리는지를 AI에다 물어봤더라고요. AI. 그렇게 하면 안 돼요. AI를
AI는 똑똑하면 똑똑한 대답을 하고 바보 같은 질문하면 바보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후속 질문을 해야지. AI가 얘기하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자, 시간을 어떻게 잘 배정을 해서 다음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요.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민경구 의원님 오늘 또 재판하고 오시느라고 좀 늦으셨는데 사실 재판을 뭐 한 7, 8건 기소가 돼가지고 거의 다 무죄 받으셨어요. 정말 민경구 의원님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사용하실 것 같고 또 인천에 뭔가 인천이 키운 인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엄청난 사건 사변이잖아요, 그죠? 사변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계속 지지해드리고 옆에서 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